대재앙 터졌는데 국가 지도자 어디 있나? 인구 재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022년이에요. 신혼부부가 가지는 자녀 수입니다. 0.65명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0.65명이면요. 두 사람이 1도 안 된다는 1도 안 되고 0.65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우리 합계 출산율이 0.78이거든요. 0.78보다가도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와 이거는 그냥 대재앙입니다. 대재앙.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아이를 실제로도 지표를 한번 보실래요? 지표를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2022년 신혼부부는요 0.65고요. 2018년에 0.74였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지금 신혼부부 수도 말입니다. 2018년에 132만 2천 쌍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요 103만 2천 쌍이에요. 야 이게 뭐 줄어드는 게 4년 동안 21.9%가 줄어들었고요. 29만 쌍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것도 줄어든 거지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아이도 안 낳는다. 2018년에 0.74명을 낳았는데 2022년에는 0.65명을 낳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충격이죠. 충격이죠. 이거는요. 나라가 망해가는 충격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충격이다 대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이들이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직장을 가질 때쯤 되면 얼마나 충격이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대재앙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 지도자 중에 말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인구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정부만 과거에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안달복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요. 실질적으로요. 야당 대표도 여당 대표도 단 한마디 인구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충격의 대충격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징조인데 그 징조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 말입니다. 다 국가 지도자의 어떤 반열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 특히 말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든지 말입니다. 지금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우리 국민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지도자 중에는 자기네 권력만 충실히 만든다면서 지금 시장은 우습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슈링크노믹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슈링크노믹스라는 게 이거예요. 축소경제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말이 좋아 슈링크노믹스죠. 결국은 쪼그라든다는 뜻이에요. 쪼그라든다. 경제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신혼부부도 줄어들고 결혼도 덜 한다는 거고 또 그들이 낳는 자녀 수도 0.65명까지 떨어졌으니 세계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은요 대한민국의 상황 진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총 인구가 2020년에 5,184만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고점이다. 앞으로 2023년 5,156만으로 떨어지고요. 점점 떨어져서 2070년에는 3,766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1960년에 2,501만 명인데 3,766만 명이 된다고 하니 이게 나라 경제가 제대로 버텨내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버텨내려고 그러면 많은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민의 문제는 또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사회라는 게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데도 말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 충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갈 때는 생산 가능 인구가 2040년, 2050년에 가면요. 3,738만 명이 무려 말입니다. 2,419만 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나라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정도면요. 북한은 지금 합계 출산율이 1.8%입니다. 우리는 0.78%고요. 결국 북한의 젊은 인구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저는 진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패한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안보 위협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만히 넋놓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학계 전문가들은요. 대한민국이 결국은요. 2060년에 마이너스 0.08%의 성장, 2046년이 되면 0%의 성장, 2020년 5.93%의 성장이 그대로 최악을 맞는다는 OECD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을 읽을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 정신을 가장 빨리 차릴 수 있는 게요. 저는 정부가 경제를 개혁을 해서요. 경제 발전을 빨리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질질 끌려가면요. 경제 개혁은 고사하고요. 포퓰리즘만 난무할 겁니다. 포퓰리즘이 난무하면 난무할수록 많은 사람들의 빚은 늘어나고요. 그 빚이 늘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여러분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2016년에 7,778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요. 1억 6,417만 원이에요. 3년 사이에 말입니다.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났죠. 3년 사이에. 3년 사이에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3년 사이가 아닌가요? 2016년이면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이니까 6년 새네요. 6년 새에 111.1%, 7,778만 원이 8,639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충격이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경제 개혁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인구 재앙이 이렇게 터지는 것은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요. 국가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리라는 게 여야가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풀어야지 이대로 말입니다. 나 몰라라 하고 내 권력만 취하고자 한다면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늘 경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데 그중에서도요.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모두 시장에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떨 때는 보면 안타깝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안타깝다는 말이.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외치고요. 또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게끔 주변에서 견제를 해주고 또 말을 해주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면 인구 재앙이라는 것이 그냥 올 거고요. 슈링코믹스라는 코노믹스라는 게 그냥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 자체는 나쁘다 이렇게 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국가 지도자들 정신 좀 차려라 그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